이번에는 손흥민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더 챔피언에 나와 있는 손흥민에 관한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요. 손흥민은 공격수가 보유해야 할 모든 능력을 보여준다. 좌측 윙어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소화하면서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폭풍 같은 스피드, 영리한 뒷 공간 침투, 강력한 슈팅,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등으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 골을 넣는다.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의 지금의 모습은 그의 노력으로 완성됐다는 점이다. 먼저요, 그 손흥민에 관한 책 후 스페셜에 나온 손입니다. 자, 이 책은요, 만화로 된 책인데 그 책 사이에 후 지식 사전이 그리고 그 통합 지식 플러스가 상당한 양으로 곁들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손흥민의 인물 돋보기, 유소년 축구, 한국의 K리그 축구에 대한 설명 등 때문에 이 책은 초등학교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를 떠나서요, 어떻게 그 월드 클래스 선수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라는 점에서 그 다음 손흥민의 에세이는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의 에세이, 그 다음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입니다. 저는요, 그 손흥민의 그 글을 쓰는 문장 또한 그 자신이 겪은 체험을 그 깔끔한 스토리로 경쾌하게 살려낸다는 점에서 상당히 생생한 문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으로 힘있는 전달력을 보여주는 그런 문체도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에세이를 쭉 읽어가면서요, 그럼 손흥민을 이끄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손흥민은 또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손흥민을 볼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슬슬 궁금해져서 사실은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 손웅정의 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이 있어서 사실은 그 호기심 반으로 책을 펼쳐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읽으면서 연방 감탄사가 나왔는데요. 그 아버지의 책을 읽을 때는 계속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읽게 되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손웅정의 책을 추천받은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었는데요. 손흥민 에세이를 그 청소년부터 추천한다면 손웅정의 이 에세이 또한 더더욱 강추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손흥정이란 아버지 밑에서 손흥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그 당연한 운명적인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손흥정은요, 그 투철하게 자신의 내면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원칙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마침내 그 주체적인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는 그 경지를 보여주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평범하지만 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또한 요즘에는 축구에 흥미가 그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그
그라운드를 찾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암 월드컵 구장은 그 관중석에서 그라운드가 너무 떨어져 있어 사실 플레이를 너무 작게 보는 그런 아쉬움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 월드컵 구장이나 K리그 2부 리그를 그 그라운드에서 볼 때는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생생한 플레이를 더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 현장감의 그 열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가 있고요. 이번 여름은 워낙 더워서 하프타임 외에 쿨링타임까지 있었는데요. 그 땀과 열기로 가득 찼던 그 그라운드의 생생함, 그 살아있었던 이번 여름의 그 축구 그라운드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그 손흥민의 그 에필로그의 일부와 손흥정의 책 중에서 일부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이요. 이 두 권의 에세이 모두가 문장이 짤막짤막한 그 문체에서요. 저 강한 전달력을 받고 오히려 더 그 스토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문체가 좋았습니다. 자, 축구, 오직 축구. 남들이 보기에 이런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지금까지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순간도 많았고요. 사실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제가 과분한 TV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이렇게 책을 내기로 한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필요했던 저의 뒷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가족은 가난했어요. 또래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이었을 게임이나 여행, 놀거리들을 저는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며 소형 중고차를 한 대 구해 오셨어요. 12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비가 오면 창문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샜어요. 그래도 자가용이 생겼다며 우리 가족은 좋아했죠. 세상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버지가 똥차를 몰고 다닌다며 손가락질을 했대요. 아버지께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자동차는 허세가 아니라 과거의 멸시를 잊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독일 연수 시절 저도 참 힘들게 지냈어요. 한국 식당에 갈 돈이 없어 허기를 꾹꾹 참았어요. 아버지가 독일까지 날아오셔도 딱히 풍족하게 생활하진 못했어요. 저는 아직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에게 해줄 게 별로 없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말도 못하게 괴로웠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저는 매일 리프팅으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3바퀴씩 돌았죠. 프로서 첫 시즌을 끝내고 매일 슈팅을 1,000개씩 때렸고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비는 시간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와, 정말 슈팅이 대단하군요 라는 칭찬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슛을 때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독일어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현지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공부했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익히고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따라해보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가 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의 책의 일부입니다. 축구를 시작하고도 마찬가지였다. 숙소 생활을 시작한 중학교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정식 훈련으로 운동을 마쳤지만 나는 아니었다. 간절하고 부족했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당시 겨울 추위는 눈물나게 매서웠다. 춘천은 쉽게 영하 20도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개인 운동을 했다. 시계도 없던 시절이라 정확한 시간을 몰랐지만 대략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났다. 몸이 곧 시계 역할을 해주었다. 내 호흡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운동을 하고 들어와 옷을 벗으면 양팔과 겨드랑이에서 고드름이 떨어졌다. 새벽 운동하고 등교해 오전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축구부 정식 훈련에 참여했다. 그 후 아이들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식했지만 나는 밤 운동을 시작했다. 혼자 죽어라 운동만 하는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친놈 소리는 지겹도록 들었다. 흥민이가 대중에 노출되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무대에서 크렐렌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다. 멋진 골이었다. 나에게 찾아온 감정은 잠깐의 기쁨과 길고 긴 두려움. 나는 흥민이가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고생했다는 한마디도 해줘야 했고 들뜬 마음도 다독여줘야 했다. 나는 그날 흥민이를 꼭 안아주며 고생했다 라고 말한 후 내 노트북은 오늘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노트북을 들고 숙소를 나섰다. 흥민이 노트북을 안고 새까만 새벽길을 걸어 내가 묵는 여관으로 향하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나는 흥민이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한다, 고생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무엇 하나 기념으로 붙여놓거나 내놓은 것이 없다. 나의 선수 시절에는 사진 같은 것도 찍을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때 찍은 사진, 신문 기사, 당시 입었던 유니폼도 싹 다 폐기 처분했다.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상을 받는 것이 상패가 무슨 의미인가? 흥민이의 데뷔골은 내게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좋다는 감정은 아주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내내 머물렀다. 내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었다. 방바닥을 물걸레질하거나 행주로 식탁을 닦다 보면 오래되고 뭉친 흔적은 손밑에서 툭 하고 걸린다. 근육을 만지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어른 선수들의 몸을 관리해 주다 보면 이미 손끝에서 뭉치고 상한 근육들이 툭툭 걸린다고 한다. 나는 돈은 없었지만 흥민이가 축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마사지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과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일이든 기초 작업이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혼자만의 확신을 가지고 행했다. 독일과 영국에 있을 때도 마사지 해주는 분, 침을 놔주는 분을 구해서 모셔오곤 했다.
지금도 경기 일정을 보고 근육 피로도를 예상해 케어 스케줄을 세운다. 치료와 회복, 활력과 경기력 향상, 부상 방지 등 도움받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막 독일에서 뛰는 유소년 선수에게 전담 마사지 선생님을 구해 항공편을 예약하며 큰 돈을 들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다. 돈이나 있었나? 당시 내겐 빚만 있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관리를 통해 흥민이가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장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기력을 펼쳤을 때,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그걸 돈으로 바꾸겠는가? 이 행복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겠는가? 행복을 생각하면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번 돈을 그대로 다 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장이다. 내 안에서 생각의 균형을 잡는 키워드였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